네, 계속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연계 동영상인데요. 일단은 제가 왼비를 만들 때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죠? 지난 동영상에 제가 처음에 이렇게 했죠. 왼비 만드는 걸 조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난 3일, 4일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 왼비가 갑자기 세지는 경우가 이제 자면서 세져 버린 경우가 있어요. 왼쪽으로 누워서 자면서. 혹은, 어, 왼쪽 다리가 오버가 된 상황에서 왼팔까지도 오버가 확 갑자기 세게 돼버리면, 이 기둥, 그러니까 왼쪽 옆구리까지도 힘이 세지면서 기둥이 만들어져 버리면 왼비가 확 세지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낮 동안에 왼비가 세지는 거는 그냥 대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중량도 좀 내려주고, 운동 방향도 좀 반대로 해주고, 이렇게 하면 대처가 되는데, 어쩌게 하다가 뭐 밤에 자는 동안에 왼비가 세져 버리면, 다음날, 좀 힘들다. 그냥 막 몸살기도 있고, 막 그래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그냥 왼비가 세졌다, 뭐, 이렇게 단정할 수도 없어요. 팽창 현상으로 인한 몸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팽창, 그죠? 창자에 팽창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모든 것들이 좌우비대칭으로만 설명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좌우비대칭이 기본적으로 움직여요. 작동이 돼요. 근데 중간에 팽창이라는 걸림돌, 장애물이 우리가 이게 판단을 좀 어렵게 하는 그런 구석이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아내의 상황도 좀 그런 게 있고 하니까 모든 걸 이렇게 오른쪽 비대칭, 왼쪽 나는 균형을 못 잡는데 자꾸 여기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문제 방향성을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전신적으로 또 혈액순환이 안 돼서 또 뭔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하여튼 지난 3일 화요일부터 어제 저녁까지 어제 저녁에 약한 왼비가 됐습니다. 약한 왼비가. 근데 하여튼 화요일 오후부터 내가 다리는 맞다라는 생각, 다리는 계속 맞았던 것 같아요. 다리는 지난 한 일주일, 한 열흘 넘죠. 한 2주 동안 다리는 하여튼 잘 맞춰져요. 잘 맞춰요. 잘 느껴지고 잘 맞춰지고 방법들이 되게 많으니까. 뭐 필요하면 중량 올릴 수도 있는데 중량을 제가 하여튼 일주일 전에 5g, 40g까지 내 왼쪽 발이 40g까지 내려갔다가 한 번 5g 올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왼쪽 다리가 약간 부족하다 느껴서 5g 올려서 45g이 됐어요. 왼손은 180을 차고 있습니다. 왼쪽 옆구리도 45g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다리는 잘 맞았어요. 근데 이 팔 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뭔가 모르게 왼팔이 약간 약하다. 세게 약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약간 약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걸 팔 운동을 많이 해버리자니 왼비가 세질까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걱정. 두려움까지는 아닌 것 같고, 물론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걱정 반, 두려움 반, 이렇게, 왜? 괴로우니까. 몸살 현상. 그 전에 내가 왼비가 세게 걸렸을 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는데, 그냥 힘들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제가 사람이 그저, 하여튼, 요즘 고생을 좀 덜 해봐서 그런지, 작은 고생도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싫으니까, 왼비 세게 만들면 안 돼 해서, 왼팔 운동을 하기는 하는데, 자꾸 조심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전에처럼 뭐, 하루 왼종일 막 왼팔 밀고 당기고 이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 하다 보면 그게 누적이 돼서 갑자기 막 자는 동안에 왼비가, 왼쪽 비대치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왼팔 운동을 계산하면서 왼팔 운동을 한 거예요. 왼팔 운동을 많이 하면 잘못하면 이게 왼비가 세져요. 물론 그래서 제가 다리를 절대로 왼쪽 다리가 너무 이기게끔 안 만든 거예요. 균형점 근처에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왼쪽 이길만 하면 오른쪽 다리에 힘을 줘갖고 왼쪽 다리에 피를 빼버리는 거예요.
다리 조작을 반대로 하고, 또 오른쪽 이길만 하면 또 왼쪽 다리에 힘을 줘서 다시 균형을 살살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다리가 너무 이기지 못하도록 균형점 근처에서 다리를 통제를 한 거예요. 통제를 하면서 다리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 팔이 약간 자유로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과거에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왼팔 운동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했던 경험도 있었고, 근데 그게 사실은 도움이 됐던 거예요. 그거 하다가 이제 왼비가 세져 봤지만은, 근데 그 경험이, 아, 이 정도로 많이 하니까 진짜 내가 몸이 진짜 강한 왼비도 되고 균형점도 제대로 오긴 오는구나 라는 경험이 됐던 거예요. 몸은 괴로웠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한 석 달 동안 왼팔 운동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왼비가 한번 확 세지고 난 다음에 막 중량도 좀 내려주고, 그때 막 왼비 풀어준다고 후퇴한다고 왼손을 막 벗어버리고, 그죠? 자는 동안에 막 오른손에 막 200g 잡고 자고, 또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기도 하고, 오른손 잘 때 막 150g 차고 자고 왼손은 안 차고 자고 가다 하고 막 이틀 동안 그랬었습니다. 낮에도 왼손 자꾸 붓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왼팔 운동 할 수가 없었죠. 왼쪽 비대칭이 세졌으니까. 그걸 한 3, 4일 하다 보니까 3개월 동안 열심히 했던 게 많이 빠졌어요. 왼쪽 라인의 피가. 다 빠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뭐 100%다 빠진 건 아닌 것 같고, 그때 한 100 정도로 꽉꽉 채웠다라면 한 60 정도, 50에서 한 70 정도 빠져버린 것 같아요. 남아있는 게 그래도 한 50 정도, 40이나 50 정도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월요일인가 화요일부터 살살 왼팔 운동을 시작했는데, 왼팔 운동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 바깥에 나가서 이게 밑으로 당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왼팔로 밑으로 당기는 거 있습니다. 제가 쇼츠 동영상, 1번 동영상에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는데, 왼팔, 그죠? 이렇게 당기는 거. 그게 가장 이게 상체의 왼비를 만들 때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 저한테는. 그거를 가장 기본적인 횟수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첫날은 이걸 뭐 한 10번씩 2번 정도 당겨가지고 2번, 그러면 한 20번 당긴 거죠. 20번. 이것만 한 게 아니고 한 20번, 10번, 10번, 2번 당겼는데, 또 중간에 가서 왼팔 밀기, 옆으로 밀기도 좀 하고, 또 옆에서 당기기도 좀 하고, 뭐 그것도 한 15번, 2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또 어느 날부터 또 왼쪽 등짝이 약간 결리는 느낌이 드는데, 또 피가 빠지면서 왼쪽 등도 약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왼쪽 등도 약하거든요. 그래서 문지방 잡고 뒤로 당기는 거 있잖아요. 뒤로 당기는. 그 월요일부터인가 그 하여튼 등 운동도 하루에 한 번 정도 했습니다. 많이는 안 했습니다. 한 번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당기다 한 15번 이렇게 당겼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 날, 수요일은 조금 더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40번을 당겼어요. 이게 밑으로 당기는 거. 근데 오른팔 운동은 별로 안 했어요. 오른팔은 그냥 옆에서 당기는 거 7번, 8번, 또 옆으로 미는 거 7번, 8번. 강하게 이제 세게 팔 운동할 때 그 정도만 했어요. 뭐 앞뒤는 안 했어요. 그리고 물병 할 때는 당연히 오른팔도 같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물병 운동할 때는 양팔도 같이 하니까 그렇게 했고, 오른팔 운동은 심하게 안 했고, 왼팔 운동을 운동 양을 횟수를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모니터링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 둘째 날은 왼팔 운동 한 40번 이렇게 당기고, 밀고 당기기도 한 20번 정도 하고, 또 뒤로 당기기도 한 15번 정도 하고, 수요일은 또 지팡이를 좀 짚고 다녔어요. 지팡이를 좀 짚고 다니고. 그리고 제가 했던 거는 또 이게 겨드랑이 치기 있잖아요. 겨드랑이 치기 이것도 이 상체를 왼비 만들어주는데 되게 도움이 돼요. 트림도 잘 나오고. 양팔로 이렇게 툭툭 치다가, 왼손에 전화기 같은 거 잡고, 이렇게 툭툭 치다가 이제 나중에 왼팔로 툭툭 쳐주는 거예요. 툭툭 쳐주면
이게 뭐 당기게 했던 거나 밀고 당기게 했던 거나 뒤로 당기게 했던 게 이제 이거 툭툭 쳐주면 그 팔꿈치로 이 겨드랑이 갈비뼈를 툭툭 이렇게 쳐주면 이 갈비뼈를 툭툭 쳐주면 이게 옆구리에도 힘이 와요. 옆구리에도 힘이 오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이게 툭툭 쳐주면 왼발을 디디고 이렇게 툭툭 쳐주면 이게 뭔가 왼비가 형성이 되려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왼발을 좀 디디고 이렇게 쳐주면 옆구리에도 같이 힘이 들어오면서 왼쪽 다리 쪽, 왼쪽 라인 쪽으로 피가 잘 들어온다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 중간중간에 양팔로 하다가 왼팔 갈비. 이게 왜 양팔로 하려면 그 횡격막을 둘 다 조금 자극을 주려고 양팔로 했는데 나중에는 왼발로 더 하는 거예요. 전화기 잡고. 그럴 때 이제 뭔가 약간씩 그 왼쪽이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점점 조금씩 사라져요. 그리고 저녁에는 집에 있을 때는 그 제가 식탁 밥 먹는 테이블에 악력기 있어요. 10kg짜리 아주 약한 악력기인데 그거 한 15개씩 자주 했어요. 한 4-5번. 적으면 3번, 많으면 5번 정도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호랑이 발톱에서 손등 쪽으로 이렇게 테이블 같은 데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빨 닦을 때 한 번씩 그 옆으로 밀어주는 거하고 등 뒤로 당겨주는 거 한 10번, 15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셋째 날 어제 같은 경우는 이거 당기는 걸 거의 한 50회 정도 했습니다. 50회 정도. 40회 정도 할 때 약간 왼쪽이 이기는 약간 이상한 느낌이 왔어요. 오른쪽이 약간 머리가 살짝 찌거나 아프기도 하고 오른쪽 어깨가 이제 오른쪽 폐가 들리면서 오른쪽 어깨가 갑자기 뻐근해지면서 이거 오른쪽 폐가 들리는구나. 이 폐가 들릴 때 오른쪽 어깨가 뻐근해지거든요. 왼쪽 폐는요, 처지려고 할 때 왼쪽 어깨가 뻐근해져요. 왼쪽 폐가 커지려고 할 때 왼쪽 어깨가 뻐근해지고, 오른쪽 폐는 들리려고 할 때 오른쪽 어깨가 뻐근해지더라고요. 이게 약간 반대로 나타나는데, 왼쪽 폐는 좀 작다고 해요. 수축이 좀 돼 있어요. 정상치도 오른쪽 폐가 커지는 바람에 왼쪽 폐는 약간 작아지는데, 이 작아지면 이게 부드럽게 못 움직여요. 약간 경직돼 있어요, 폐가. 그러니까 이게 정상치만큼 약간 싹 커지면요, 이 폐에 붙들려 있던 피, 이런 것들이 쓱 빠져나오면서 위로 쫙 올라옵니다. 쫙 올라오면서 어깨가 뻐근해지기도 하고, 왼쪽 머리가 살짝 아프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더 가야 되겠다 싶어서 왼팔을 한번 10번 더 한 50번 당겼어요. 옆으로 밀고 당기기도 많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날하고 옆으로 밀고 당기기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밀기를 좀 더 해주기도 하고, 옆으로 밀기를 좀 더 해주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강도를 올려가면서 이게 내가 왼비를 세게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왼쪽 라인에 기둥이 생겨버리면 내가 왼비가 세지면 이거 풀어주려고 하는데 힘들 텐데, 세게 만들지 않는 상황에서 최대한 왼비 근처에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점이죠, 그냥. 그 말은 왼비로 넘어가지 않는 균형점인데, 왼비성 균형점을 한번 가보자, 이런 느낌으로 운동 강도를 매일매일 조금씩, 다리는 계속 맞추면서 왼팔 쪽으로 자꾸 이동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물구나무 서기 하고 제가 한 40-50분 누워 있는다 했잖아요. 누워 있는데 또 잤어요. 자는 중간에 왼쪽으로 그냥 조금 누웠는데 왼비가 쫙 올라가는, 왼비가 올라가는 거야. 세진다는 거 아니고 균형점에서 왼비로 들어서는 그런 느낌을 느꼈어요. 만약에 제가 밤에 자는 동안에 느꼈으면 아마 모르고 그냥 자버렸을 거예요. 근데 잠깐 누워있는 동안에 그걸 느꼈어요. 딱 균형점인데 왼쪽으로 싹 넘어가는데, 싹 이렇게 넘어가는데, 처음에는 이게 뭔가,
윗배 쪽, 위장 쪽이 얼얼해지더라고요. 그게 뭔가 왼쪽으로 이렇게 밀리면서 왼쪽으로 누워있는데 이게 뭐 불편한 건 아니에요. 불편한 건 아닌데 뭔가 왼쪽 라인으로 힘이 싹 들어오는 어떤 막 쓰나미가 이렇게 해안가에로 이렇게 밀려올 때 겉으로 보기는 잘 모르거든요. 그게 밀려오는지 안 오는지도 몰라요. 그냥 잔잔하게 그냥 수면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싹 밀려오는데 그게 느낌이 싹 오더라고요. 아, 이거 저 솔직히 말해서 이 느낌요 처음 느껴봤어요. 처음 느껴봤어요. 이 생생한 현장, 그러니까 오른배에서 균형점에 왔다가 균형점에서 왼비로 넘어가는 그 실제 상황. 제가 깊은 잠에 든 게 아니라 아주 약한 잠에 들었다가 싹 이렇게 돼. 야, 이거 왼비 들어가는구나, 들어가는구나. 내가 이거 조금 더 가볼까, 조금 더 가볼까, 어떻게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아, 들어가면 이게 세질 것 같아. 뭔가 기둥이 만들어질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순간적으로 똑바로 탁 누웠다가, 똑바로 누워 있으니까 이게 뭔가 약간 진정이 돼요. 왼쪽으로 가려던 힘이 약간 진정이 되더라고. 그래, 혹시나 싶어서 또 반대로 오른쪽으로 누워봤어요. 오른쪽으로 누우니까 싹 풀려요. 싹 풀리면서 왼비 느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균형점이겠죠. 균형점이겠죠. 그래서 너무 오른쪽으로 누워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똑바로 누웠어요. 똑바로 누워있다가 그냥 일어나야 될 시간이 됐어요. 일어나서 제가 뭘 했나 하면, 아, 균형점이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맞출 수 있는 최고의 균형점이니까 그냥 전신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 전신 균형이 맞을 때 몸 전체 피를 막 돌려봤습니다. 그냥 뭐 오래 운동한 건 아니고 한 3, 4번 했던 것 같습니다. 앞뒤로 뛰면서 막 피야 섞여라, 피야 섞여라, 막 분산을 막 시켜준 거예요. 이러면서 막 앞뒤로 뛰면서 막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뭐 약간의 기대치는 있죠. 아, 이래갖고 딱 균형이 맞고 모든 것이 상황 종료 끝 이러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기대는 갖고 하긴 했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더라고요. 딱 끝나고 설거지 한다고 이렇게 오른팔 계속 쓰고 또 이빨 당겨갖고 오른팔 쓰고 그러면 결국 또 오른쪽이 또 슬슬 이겨가겠죠. 그러니까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당장 건강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영원히 건강할 수는 없는 거예요. 30년, 40년 뒤에는 그 사람도 건강이 무너질 거예요. 균형이 깨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오른손잡이로 계속 살던 왼손잡이. 언젠가는 그 사람들도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균형을 맞췄다고 하더라도 왼손을 무시하고 오른손을 계속 쓰면 또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또 아무 생각 없이 걸어 다니면 결국 오른쪽 다리가 또 이겨버리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균형을 딱 맞춰놓으면 균형 맞는 상태로 그대로 갑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태어나서 내구성이 있으니까 이게 10년, 20년을 버텼던 거예요. 30년을 버텼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균형이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이제 제대로 맞춰봐야 결국은 한쪽을 많이 쓰면 심지어 오른쪽으로 계속 누워있어도 균형이 깨져버려요. 왼쪽으로 계속 누워있어도 언젠가는 균형이 깨져요. 왼비가 세지든 어떻게 돼요. 그죠?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이걸 안다라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내가 오른쪽이 세졌구나. 그러면 제자리 갖다 놔야지. 왼쪽이 세졌구나. 그러면 또 제자리 갖다 놔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할 수 있는 최선의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나. 그래서 매일 물구나무서기도 한 번, 두 번 꼭 하고, 거꾸리를 하실 수 있는 거꾸리를 하고, 헤드뱅잉도 하고. 왜? 피가 사는 동안 지구 중력의 영향을, 만유인력의 영향을 받아서 땅으로 자꾸 내려가는데, 그 상식이에요, 여러분. 오래 살면요, 머리가 비어요. 치매가 걸려요. 여러분은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외는 없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은 치매 걸려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균형을 잡고 물구나무 서기도 하고 헤드뱅잉도 하고 머리 누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머리 흔들기도 자꾸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최대한 오래 끌고 가려고. 안 걸린다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중에 병이 걸려서 꼼짝도 못하면 치매가 걸릴 수도 있겠죠, 또. 근데 어떤 최대한 예방하려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의미를 두고 있으니까. 저도 건강을 잃어봤던 사람이니까 건강을 회복한다는 게 얼마나 나에게 큰 의미가 있는지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두고 움직이는 일은 힘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동상을 보는데 동상이 많잖아요. 그 다 언제 봐? 이러면 짜증나. 그러면 이 짜증난다는 거는 의미 부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어렵다고 느껴져. 당연히 어려워요. 힘들다고 느껴요. 당연히 힘듭니다. 그죠? 그 힘든 걸 해결해냈을 때 얻는 그 기쁨이 크죠. 어. 근데 반복 앞에는 장사가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꾸 듣고 또 듣다 보면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실수해보고 또 해보다 보면 그 실패의 경험들이 결국 우리를 성공의 길로 또 이끌어 줄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 보면 또 더 나은 미래가 있지 않겠나.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힘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냥 제가 지난 3일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좀 비슷해요. 어느 쪽이 센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균형점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이따가 나가서 또 왼팔 운동을 한번 해볼 겁니다. 왼팔 운동을 테스트 도구로 삼으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왼팔 운동을 해서 다리를 맞춰놨는데 왼팔 운동을 했는데 왼비가 되면, 이거 이제 왼팔 운동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